잃고도 웃었던 95세 할머니의 하루.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올해로 95세. 3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방을 쓸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웃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웃어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덜 아프거든.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웃을 때 심장 건강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걱정과 분노를 쌓아두면 병이 되지만 웃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진다고.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을 일 없어도 웃어야지. 살아있으니까 고맙다고. 매일 막걸리 한 잔이면 92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건강식이 어쩌니 운동이 어쩌니 말이 많지만 나는 딱 하나만 믿었어.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사발. 그게 내 92년 인생의 비결이야. 어릴 적 우리 집은 가난했지. 그래도 아버지는 늘 막걸리 한 병을 품에 안고 오셨어. 이게 피보다 진하다 하시면서. 그때부터였나 내 피에도 막걸리가 섞인 것처럼 살아왔지. 남들은 막걸리 마시면 몸 망가진다는데 나는 오히려 매일이 건강검진 같았어. 오늘도 한 사발 했으니 괜찮다. 이게 내 건강진단서였거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허리 펴고 두 발로 걸어서 시장 다니고 밭도 메고 손자들도 번쩍 들어올려. 병원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막걸리 나눠주러 가.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 비결이 뭐냐고. 내 대답은 늘 똑같지. 막걸리 한 잔. 그리고 웃음 2스푼. 사는 게 별거냐. 좋아하는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하루하루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면서 오늘도 괜찮았다 생각하는 거지. 손주 놈들이 물어봐. 할아버지 진짜 막걸리 덕분에 오래 사신 거예요?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지. 막걸리는 핑계야. 결국 오늘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야. 92년. 술술 흘러간 인생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작은 잔에 하얀 막걸리 한 사발을 채우며 다짐한다. 내일도 한 잔, 그리고 한 번 더 웃자. 9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쓴 일기, 당신은 열어볼 용기가 있습니까? 할머니는 조용한 분이셨다. 말보다 미소가 먼저였고 가끔 쪽지처럼 짧은 말만 남기셨다. 나는 몰랐다. 그 작은 손 안에 긴 시간이 쌓여 있었다는 걸.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우리는 낡은 서랍장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찾았다. 허름한 겉표지, 삐뚤빼뚤한 글씨. 그건 다름 아닌 할머니의 하루 한 줄 일기였다. 1943년 5월 12일. 아버지와 물동이를 이고 개울을 건넜다. 발이 시렸다. 1967년 3월 4일. 첫째 아들 학교 입학식. 울지 않으려고 꾹 참았다. 1995년 11월 20일. 손주 녀석이 처음으로 할머니를 불렀다.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짧은 문장 하나하나에 할머니의 시간이 살아있었다. 슬펐던 날, 웃었던 날, 그리고 참았던 눈물들까지. 책장을 넘기던 손이 멈췄다. 마지막 장, 마지막 줄. 어렵게 쓴 듯 삐져나온 글씨. 2025년 3월 2일. 내 손주야, 언제나 내 편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크게 한 적이 없었지만 매일 한 줄 꾸준히 사랑을 적어 오셨던 거다. 그날 이후로 나도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번째 한 줄을 썼다. 2025년 4월 21일. 할머니를 닮고 싶다. 91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90년을 평범하게 살았다. 밥 짓고 아이 키우고 텃밭 가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왔다. 난 특별한 게 없어요.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연필을 쥐었다. 심심풀이 삼아 그린 한 장의 꽃. 삐뚤빼뚤 서툴렀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손녀가 그 그림을 찍어 SNS에 올렸다. 우리 할머니 첫 작품이에요. 예쁘죠?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순수한 그림 처음 봐요. 할머니, 당신은 진짜 예술가입니다.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 내가 뭔 예술이야.
하지만 전시장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본 순간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90년을 묵혀온 마음이 그제야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다. 9첫 번째 생일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늦은 신인 화가가 되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딱 좋다. 우연히 시작한 작은 그림 한 장이 평범했던 인생의 가장 눈부신 반전을 만들어냈다. 7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부르면 우리는 늘 셋이서였다. 꽃할머니 셋, 팔짱 끼고 느릿느릿 걷는 모습이 어릴 때부터 동네 풍경이었다. 우리는 약속했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꼭 걷자. 서로 얼굴 보면서 사는 얘기 나누면서. 처음에는 운동 삼아 시작한 거였다. 그러다 어느새 걷는 게 인생이 됐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프지 않는 한 우리는 걸었다. 잠깐 비만 피하고 걷자. 우산 하나면 충분해. 조금 아파도 걸으면 나아. 그렇게 20대, 30대, 50대, 70대를 지나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샜다. 98살이 된 지금 친구 둘은 조금은 허리가 굽었고 조금은 숨이 차지만 여전히 내 옆에 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묻는다. 할머니들 그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우리는 웃으며 대답한다. 딱 30분만 시간을 내는 거야. 그리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거지.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우리가 걷는 이 골목만큼은 그대로였다. 걸으며 나눈 수많은 이야기, 주고받은 미소, 때론 눈물, 때론 웃음. 그 모든 것이 쌓여 우리는 서로의 가장 긴 친구가 됐다. 오늘도 약속된 시간에 나는 모자를 고쳐 썼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길을 향해 걸어갔다. 저 멀리 두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또 매일 동네를 20분씩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천히라도 매일 조금씩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까지 덜 우울해진다는 걸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몸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걷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근데 다 걸으면서 바람에 날려버려. 할머니는 그렇게 서툴지만 단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맺힐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땐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아직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할머니는 말합니다. 장수 비결? 별거 없어요. 많이 걷고 많이 웃고 많이 고마워해. 그리고 덧붙입니다. 무엇보다 슬픔을 품되 그 슬픔 안에서 멈추지 않는 것. 할머니의 하루는 오늘도 햇살처럼 밝게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남겨진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린 시절 스스로와 한 약속을 지킨 적 있나요? 나는 6살 때 마당 한켠에 조그만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흙 묻은 손으로 꼭 다짐했었다. 나도 이 나무처럼 오래오래 자라야지. 그 나무는 자라고 나는 컸다. 나무는 꽃을 피우고 나는 가족을 이뤘다. 나무는 태풍에도 꿋꿋했고 나는 인생의 바람 앞에서도 버텼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부모님을 보내고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아이들은 멀리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언제나 마당에는 어릴 적 내가 심은 그 나무가 있었다. 100번째 생일 아침 나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다란 가지 아래에서 나는 속삭였다. 고맙다. 내가 여기 있어줘서 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아이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물었다. 할머니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깊게 사랑하고 싶었거든. 어릴 적 작고 연약했던 내 손 안에 있던 그 나무처럼 나의 시간도 그렇게 자라왔다. 오늘 나는 다시 다짐했다. 내일도 모레도 살아있는 하루를 소중히 품겠다고. 그리고 사랑하겠다고. 7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부르면 우리는 늘 셋이서였다. 꽃할머니 셋, 팔짱 끼고 느릿느릿 걷는 모습이 어릴 때부터 동네 풍경이었다. 우리는 약속했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꼭 걷자. 서로 얼굴 보면서 사는 얘기 나누면서. 처음에는 운동 삼아 시작한 거였다. 그러다 어느새 걷는 게 인생이 됐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프지 않는 한 우리는 걸었다. 잠깐 비만 피하고 걷자. 우산 하나면 충분해.
조금 아파도 걸으면 나아. 그렇게 20대, 30대, 50대, 70대를 지나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샜다. 98살이 된 지금 친구 둘은 조금은 허리가 굽었고 조금은 숨이 차지만 여전히 내 옆에 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묻는다. 할머니들 그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우리는 웃으며 대답한다. 딱 30분만 시간을 내는 거야. 그리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거지.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우리가 걷는 이 골목만큼은 그대로였다. 걸으며 나눈 수많은 이야기, 주고받은 미소, 때론 눈물, 때론 웃음. 그 모든 것이 쌓여 우리는 서로의 가장 긴 친구가 됐다. 오늘도 약속된 시간에 나는 모자를 고쳤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길을 향해 걸어갔다. 저 멀리 두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또 매일 동네를 20분씩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천히라도 매일 조금씩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까지 덜 우울해진다는 걸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몸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걷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근데 다 걸으면서 바람에 날려버려. 할머니는 그렇게 서툴지만 단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맺힐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땐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아직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할머니는 말합니다. 장수 비결? 별거 없어요. 많이 걷고 많이 웃고 많이 고마워해. 그리고 덧붙입니다. 무엇보다 슬픔을 품되 그 슬픔 안에서 멈추지 않는 것. 할머니의 하루는 오늘도 햇살처럼 밝게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남겨진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매일 자식에게 전하는 인생의 교훈, 장수의 비법. 오늘도 내가 자식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이 작은 말들이 어떻게 내가 90세를 넘게 해준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교훈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 내가 이 나이에까지 건강한 이유는 바로 오늘에 집중했기 때문이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해. 내일로 미룬 일은 또 미룰 수 있지만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 그래서 나는 매일 너희에게 말해. 오늘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 나는 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을 소중히 여긴 덕분이라 생각해. 너희에게 늘 말하잖아.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가 소중해진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숨쉬고 햇볕을 느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이 작은 꽃을 보렴. 꽃은 하루하루 자라며 피어나는 거야. 우리도 매일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면 큰 행복이 되어 돌아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들이 너희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줄 거야. 우리 모두는 한 번의 삶을 살고 그 삶은 짧지. 오늘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말해주고 싶어. 이렇게 자식들에게 전하는 작은 교훈들이 내가 90세를 넘기게 해준 힘이 되었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야.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선택들이 큰 힘이 된다고. 여러분도 오늘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그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94세에 여전히 춤추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비결. 94세에 나는 여전히 춤을 춰. 이 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야. 어릴 적부터 춤을 사랑했어. 춤을 추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지. 하루에 한 번 음악만 틀면 나는 바로 춤을 춰. 손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 춤을 추면 몸이 활력을 얻고 매일 조금씩 더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 이 나이가 되어도 움직임이 중요해. 그게 내 장수의 비결이었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좋아서 몸이 원해서 춤을 추는 거야.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춤추면서 그 모든 피로가 사라져. 이렇게 춤추는 것이 내 하루의 기쁨.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줘. 94세 나이에 춤은 나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 돼. 아직도 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느끼고 있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움직임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야.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젊게 유지할 수 있거든. 오늘도 음악을 틀고 다시 춤을 추러 갈 거야.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을 하며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것이 나이 듦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96세 할아버지의 아침 루틴 매일 3시간의 독서와 운동.
나는 매일 아침 96년을 살아온 내 비법을 지키고 있어. 바로 3시간 동안 독서와 운동을 하는 거지. 아침 5시 나는 항상 일찍 일어나. 이른 아침에 공기가 참 맑고 좋거든. 첫 번째로 하는 건 독서야. 책을 읽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 독서를 마친 후에는 운동을 해.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젊어지는 느낌이 들거든. 하루에 30분씩 산책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 그렇게 몸을 풀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돼.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어. 96세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마음도 젊게 유지할 수 있지. 운동은 힘든 일이 아니야. 단지 몸을 깨우는 시간이니까 즐겁게 할 수 있어. 독서와 운동을 통해 내가 배운 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돌봐야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내 장수의 비결. 규칙적인 생활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힘이었어.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책을 읽고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게 나이를 잊게 하는 비결입니다. 99세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살았다. 99세 나는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살아왔어. 배움은 내 삶의 활력이었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힘이지. 어릴 적부터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나의 일상이었지. 때로는 책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배워. 최근엔 컴퓨터도 배우고 있어. 이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 않지만 재미있어.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항상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 배움은 나에게 늘 도전이었고 그 도전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낀 건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중요하다는 거야. 배우는 순간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배우는 재미를 느끼면 그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다니까. 99세가 된 지금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변하지 않았어. 배우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은 나이를 넘어서 계속 살아있게 해줘. 여러분도 배우는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95세 여행이 주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 95세 나는 여전히 여행을 떠난다. 여행은 나를 더 젊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도전을 느끼게 해줘. 어릴 적부터 여행을 좋아했어. 새로운 곳을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설레었지. 이 나이가 되니까 여행은 더 특별해졌어. 몸은 조금 힘들지만 마음은 언제나 새로워. 여행을 떠나면 매번 새로운 도전이 있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게 재미있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여행을 통해 나는 또 다른 삶을 살아보는 기분이 들어. 매번 다른 사람의 삶을 느끼고 내 삶을 돌아보게 돼. 이 나이에 여행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들지만 도전하는 그 자체가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 여행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배움과 새로운 시각이었어.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 생각해. 여행을 통해 나 자신을 계속 도전시키며 살아왔고 그 덕분에 95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었지.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여행이든 새로운 취미든 무엇이든 도전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나처럼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 여행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92세 할머니의 정원에서 찾은 평화, 자연과 함께하는 삶. 92세 내 정원은 나의 작은 세상이에요. 정원을 가꾸면서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어릴 적부터 꽃을 사랑했어요. 작은 꽃 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됐죠. 정원을 가꾸는 일은 하루의 작은 기쁨이에요. 꽃을 돌보고 나무를 기르는 일이 나를 살아있게 해줘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정원으로 가요. 햇살을 받으며 꽃을 돌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자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죠. 자연은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함께 자라나는 느낌이에요. 내가 92세까지 살아온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이 자연과의 깊은 연결이었어요. 자연은 말이 없지만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하루의 큰 기쁨이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자연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서 찾은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 줄 거예요. 92세 나만의 요리법으로 건강을 지킨 할머니의 비결. 92세 나는 매일 아침마다 주방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요리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어릴 적부터 요리를 좋아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이 가족에게 맛있다고 말해줄 때가 가장 행복했죠. 지금은 매일 신선한 재료를 쓰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요. 건강한 재료, 자연에서 온 신선한 식재료가 장수의 비결이죠. 저는 항상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해요. 오늘도 정원에서 기른 채소들로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루 한 끼도 대충 만들지 않아요. 식사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요리할 때 항상 신경 쓰는 건 자연 그대로라는 거예요. 첨가물이나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에서 온 재료로 음식을 만들죠. 나만의 특별한 비법은 매일 식사를 만들 때마다 이 음식이 내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 덕분에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건강하고 정신도 맑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요리는 나의 비타민 같은 존재죠. 매일매일의 식사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믿어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해줄 거라 생각하며 먹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92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음식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요리할 때 신선한 재료와 사랑을 담아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과 장수로 가는 길이니까요. 93세 매일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이 주는 활력. 93세 나는 매일 아침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해요. 이 산책이 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죠. 산책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햇살을 받으며 걸으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거든요.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바람을 느끼고 나무들을 보고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 속에 있으면 모든 게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그 속에서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려요. 산책을 하며 걷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주변의 나무, 꽃, 공기 모든 게 나를 다시 일깨워줘요. 세상의 작은 것들이 내 마음을 치유하는 기분이죠. 93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산책을 꾸준히 했기 때문이에요. 자연은 말없이 나를 감싸주고 그 속에서 나는 더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몸을 활기차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도 자연 속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걷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그게 장수의 비결이에요.